인류가 처음 밤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저 수없이 반짝이는 작은 점들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인류 문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설계도를 발견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그 별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면 말이죠. 고대인들이 밤하늘에서 읽어낸 지혜는 단순히 신비로운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식과 통찰의 원천이었죠.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꽃피웠으며 과학적 사고의 씨앗을 뿌렸는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류는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를 이어갔습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인 미지의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때 씨앗을 심고 거두며 혹독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야만 했죠. 그때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자 거대한 나침반이며 정확한 시계이자 미래를 예견하는 신비로운 달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별자리는 인류에게 그야말로 최초의 지식 지도였던 셈이죠. 드넓은 바다를 건너거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횡단할 때 고대 항해자들은 오직 별들의 위치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북극성이 늘 한 곳을 가리키며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 되어주었고 다른 별들의 움직임은 방향과 시간을 알려주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죠. 별들이 없었다면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별들은 희망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별자리는 또한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시간의 기록자였습니다. 매일 밤 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의 위치와 모양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되어주었죠. 어떤 별자리가 뜨고 지느냐에 따라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지며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찾아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별자리의 변화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였죠.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을 시작해야 하는지 농부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별들이 알려주는 정확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지어야만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농업 기술을 넘어 인류가 자연의 리듬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별자리는 인간이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우주의 언어였던 셈입니다. 더 나아가 별자리는 단순한 길잡이나 달력을 넘어 고대인들의 삶을 조직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특별한 지혜로 여겨졌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공동체의 리더나 현자로 존경받았죠. 그들은 별자리를 통해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졌습니다. 별자리에 기반한 달력은 축제와 의례의 시기를 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그 질서 속에서 안정과 조화를 찾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별자리는 인류가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를 깨달으며 복잡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의 토대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별자리는 그저 멀리 떨어진 빛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존하고 사유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영감의 원천이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고대인들의 삶을 바꾸고 인류 문명의 진화를 이끌어온 가장 오래된 이야기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많은 과학적 발견과 문화적 유산들 역시 어쩌면 그 별들이 뿌려놓은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대인들이 밤하늘에서 읽어낸 경이로운 지혜와 통찰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별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무늬가 아니었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 지도이자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았으니까요.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경이로운 풍경을 넘어 그들의 일상과 문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별자리는 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달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별의 움직임은 씨앗을 뿌릴 때와 수확할 때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등이었죠. 예를 들어 특정 별자리가 새벽녘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시점을 보며 강물이 범람할 시기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파종 시기를 결정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의 관측과 경험이 축적된 과학적 통찰에 가까웠습니다. 별들은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동시에 굶주림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생명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겁니다. 또한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항해사들에게 밤하늘의 별자리는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려면 흔들림 없는 별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했죠. 북극성이 늘 한 곳을 지키는 것처럼 다른 별들도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고대인들은 이러한 별들의 질서를 이용해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고 먼 대륙과 교역하며 인류의 활동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혔습니다. 별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세계가 연결된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주가 그려놓은 거대한 해도를 따라 모험을 떠났던 셈이죠.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고 뜨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고 달의 변화로 한 달을 헤아렸지만 더 정밀한 시간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별자리가 필수적이었죠. 특정 별자리가 특정 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더 세분화하고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시간관념은 고대 문명이 복잡한 사회를 조직하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종교적 유래를 정해진 시기에 치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별자리는 단순히 하늘의 무늬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틀이었던 거죠. 이처럼 별자리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지혜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고대인들의 정신세계에도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더 이상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었죠. 그것은 신들의 거처이자 영웅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각 문화권은 자신들의 신화와 전설을 별자리에 투영하며 밤하늘에 수많은 이야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떠올려 볼까요? 용맹한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물리친 후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한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자리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사냥꾼 이야기, 큰 곰자리가 된 여인의 슬픈 운명처럼 별자리는 인간의 희로애락과 우주의 섭리를 담아내는 거대한 스토리텔링의 도구가 되었죠. 이러한 신화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고대인들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별자리 속 이야기는 공동체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별자리가 종교와 철학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알리는 시리우스 별의 등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신성한 섭리로 받아들여졌고 파라오의 권위와도 연결되었죠. 피라미드의 설계나 신전의 건축 방향 또한 특정 별자리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별을 신성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밤하늘은 신들이 거니는 성스러운 공간이자 죽음 이후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세계를 상징하는 곳이었을 테니까요. 별자리는 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들이 각자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죠. 특정 별자리의 위치가 개인의 성격이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이는 점성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현대과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이는 우주와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고대인들의 진지한 노력이자 통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는 이처럼 인류에게 삶의 나침반이자 영혼의 거울이 되어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밤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빛의 무리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상징체계였던 셈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 역시 별자리 관측을 통해 정교한 달력을 만들고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자연의 패턴을 이해하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인류 최초의 과학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에 담긴 상징들은 단순히 하늘의 그림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으며 인간의 운명과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별자리는 고대인들에게 지식의 보고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지만 그 유산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문명의 별자리 관측은 현대 천문학의 굳건한 기초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 같은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위치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별의 밝기를 분류하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천문학적 관측 방법론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관찰과 기록이 없었다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견도 훨씬 더디게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별자리는 인류에게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질서를 탐구하려는 과학적 사고의 불씨를 지펴주었던 것이죠. 고대인들이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작했던 그 경이로운 여정은 오늘날 거대한 망원경과 우주 탐사선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는 현대 천문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시간의 다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별자리의 영향은 과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별자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생일마다 자신의 별자리를 확인하고 성격을 점쳐보는 점성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대중문화 속에서는 별자리가 캐릭터 설정이나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모티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영화, 소설, 음악, 심지어 패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별자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이나 공공미술 작품에서도 별자리 모양이나 천문학적 배열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이는 고대인들이 밤하늘에서 느꼈던 경외감과 질서에 대한 갈망이 시대를 넘어 현대인의 미적 감각과 지적 호기심에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별자리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살아있는 문화적 유산인 셈입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이 밤하늘에서 읽어낸 별자리는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생존하고 사유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영감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별자리는 인류의 첫 번째 지식 지도이자 가장 오래된 이야기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그 오랜 유산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고대인들의 경이로운 지혜와 통찰력의 깊은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밤하늘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